1978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조금 떨어진 요프공이란 곳에서 티토라는 별명으로 불린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장난감이 아닌 축구공만을 가지고 놀았던 아이였죠. 그런 티토에게 프랑스에서 축구선수로 뛰던 삼촌이 들려주는 축구 이야기는 어린 티토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티토는 삼촌과 함께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가고 싶어 했죠. 티토의 아버지 알버트는 수많은 고민 끝에 프랑스로 떠나는 것이 티토에게 더 나은 선택지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작별의 시간, 자식이 걱정되는 나머지 부모님은 아들에게 길을 잃지 말라며 정성스레 써둔 메모를 티토의 목에 걸어주었죠. 메모의 내용은 파리의 삼촌을 만나러 갑니다. 이름은 디디에 드록바. This is my chance. 잔뜩 꿈에 부풀어 프랑스로 떠났지만 이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6살의 드록바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의 품에서 떠나간 것을 실감했죠. Une hôtesse qui est venue me chercher. Pendant tout le vol, j'ai pleuré. Pour moi, j'allais plus revoir mes parents. Et donc j'ai pleuré.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즐거운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일한 흑인 아이였던 드록바는 어딜 가나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드록바와 삼촌은 지독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했죠. Quelque part, je pense que c'est du racisme, mais bon, c'est inconscient. Il y a des gens de couleur, et tu poses des questions, tu regardes, tu observes, tu veux en savoir un peu plus. 그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가까스로 친구를 사귀고 적응할 때쯤 삼촌이 팀을 옮기면 드록바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À chaque fois qu'on partait, j'appréhendais beaucoup les rentrées scolaires. Le fait de tout recommencer à zéro. Oui, bonjour tout le monde. 그렇게 8년 동안 무려 6군데를 이사 다녔고 이리저리 옮겨진 곳마다 각각 쓸쓸함과 외로움만이 남겨지며 드록바의 유년기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록바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꿈, 축구 때문이었죠. 16살이 된 드록바는 르블루아에 도착해 그곳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훈련장에 나와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비록 20살이 될 때까지 그 어떤 클럽도 그와 진지한 계약을 원하지 않았지만 드록바는 언젠가 자신이 꿈을 이룰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21살, 조금은 늦은 나이에 훈련생으로 있던 이브리그 클럽 르망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며 프로의 세계에 마침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드록바를 알아봐준 감독이 떠나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유 없이 드록바는 경기에 뛰지 못했고 거기에 잦은 부상까지 당하며 겨우 23살의 나이 드록바는 커리어가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됐죠. Je leur disais, vous inquiétez pas, ça va aller, mais je sais que dans ma tête ici, ça gambergeait beaucoup.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 르망의 공격수 레지날드 레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서 드록바는 인생 최고의 조언을 듣게 되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죠. À la 79e minute, Didier, Yves, Drogba et Billy rentrent dans l'équipe. 벤치에 앉는 날엔 상대를 분석했고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하자 드록바는 교체로 투입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Pour Le Mans. Il va même réussir le doublé, ce joueur de 23 ans, 1m88 pour 83 kg. 일부 리그 클럽 갱강으로 이적을 한 뒤에도 어린 시절부터 뜻하지 않게 단련해온 적응력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든 골을 넣을 수 있게. À chaque fois, je dois changer de ville, de nouveaux amis à l'école, nouvel environnement. Donc, je pense que inconsciemment, tout ça m'a préparé. 그리고 팀에 녹아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갱강의 잔류를 이끌며 활약한 드록바의 잠재력을 그제서야 프랑스 축구계는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명문 마르세유로의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Je dis souvent que pour moi, jouer là-bas, c'est comme si on donnait un maillot à un supporter. 그리고 마르세유는 드록바에게 단순한 소속팀이 아닌
또 다른 집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Spécial qui s'est créé avec les supporters de Marseille. 그가 프랑스로 온 이래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죠. Nous montrer leur confiance, leur dévouement total. C'était une famille. 그리고 이곳에서 드록바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이적생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강팀을 차례대로 격파해 나간 마르세유는 비록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자신들만의 눈부신 드라마를 써내려 가기도 했죠. De rentrer dans l'histoire du club de l'Olympique de Marseille. 드록바가 보여준 헌신과 열정이 Ils ont une chanson spéciale pour moi là-bas et 많은 마르세유 팬들은 감명받았고 드록바 역시 더 이상 또돌이 신세가 아닌 마르세유에 정착하겠노라 마음을 먹었죠. j'ai toujours voulu rester à Marseille, j'ai voulu faire ma carrière là-bas. 그러나 이런 드록바에게 한 잉글랜드 클럽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첼시를 인수한 러시아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를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에서 유럽을 정복한 젊은 감독 무리뉴가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자신의 스트라이커로 드록바를 낙점했죠. Abramovich was asking me who? All the big names in Europe at that time. I told Drogba. 과거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드록바를 인상 깊게 해본 무리뉴는 언젠가는 데려오겠다며 드록바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And who is he? Where is he playing? Mr. Abramovich, pay and don't speak.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J'ai fait même des choses presque absurdes pour ne pas aller à Chelsea. Du cœur, de la proximité, et puis on avait aussi le choix de la raison. 드록바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미 클럽은 첼시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액수를 제안받아 오히려 마르세유는 드록바에게 떠날 것을 설득했죠. Les dirigeants à un moment donné se sont dit c'est mieux de le vendre maintenant, sinon on va perdre beaucoup d'argent. 그렇게 드록바는 마르세유를 떠나 첼시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Avant c'était un 11 qui m'a apporté chance. Puis voilà, on passe au 15. 하지만 이전과 달리 드록바는 경기에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Un enfant qu'on laisse quand on va à l'école le jour de la rentrée et à la maternelle. 마르세유를 떠난 슬픔, 언어의 문제, 그리고 특히 거액의 몸값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리고 있었죠. 거기에 거친 프리미어리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며 드록바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잦은 다이브 행위로 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드록바는 이내 클럽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영입한 무리뉴 감독이 드록바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죠. If this player helps us, if we do something great and he helps us to arrive there, I think it's cheap. 그를 변호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드록바를 경기에 내보내며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José Mourinho qui a été une source d'inspiration pour moi tant sur le plan footballistique que humain. Ça a été un des éléments marquants. 그러자 드록바는 자신의 폼을 되찾기 시작했죠. 무리뉴의 밑에서 이전과 다른 역할을 수행한 드록바는 J'ai dû adapter mon jeu par rapport à ce que demandait le jeu de ma nouvelle équipe, le jeu que demandait Mourinho qui se servait et qui m'utilisait comme 곧 첼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유난히 결승에 강했던 드록바의 결승골에 힘입어 그의 첼시는 더블을 달성하며 50년 만에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자신의 첫 트로피를 진열장에 장식하게 된 디디에 드록바. 그러나 드록바의 고향 코트디부아르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He has turned Africa into a human slaughter. 자국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자국민들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는 미쳐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인 코트디부아르와 자라난 곳인 프랑스 중에서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을 선택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유년기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지만 On est là-bas en Côte d'Ivoire entre 8 et 11 ans. 드록바가 잠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낸 소중한 시간을 드록바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Endroit où j'allais jouer les petits tournois de petits poteaux avec mes cousins, où on rentrait ensuite le soir, on était sales et je faisais. 그만큼 자신의 뿌리를 드록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Ce sont des souvenirs indélébiles. Plus tard, lorsque j'ai eu le choix de jouer pour l'équipe nationale de Côte d'Ivoire. 그렇기에 분열되어 서로 총구를 겨누는 조국을 바라보는 드록바가 느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코트디부아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대표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리고 만약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월드컵 진출을 해낸다면 조국이 하나가 될 것이라 드록바는 굳게 믿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C'est pas parce qu'on est à table comme ça qu'on va se sourire, c'est pas ça qui va nous faire avancer. Des fois, faut se dire les choses. Faut savoir se dire les choses. 우선 팀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Des fois, t'arrives le matin, le gars il te regarde, il te serre même pas la main, mais vous jouez ensemble le dimanche et vous êtes obligé d'être collectif parce que c'est pour l'équipe. 드록바는 자연스럽게 대표팀의 리더가 되어 팀을 지휘하기 시작했죠. C'est pas parce que c'est Madagascar qu'on va dire bon, moi je suis costaud, je vais passer. On n'a pas le droit à l'erreur, les gars. Là, le statut qu'on a là, c'est nous, c'est nous, c'est nous. 그리고 중요한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죠.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코트디부아르는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 그것도 자신의 안방에서 역사를 쓰기까지 단 한 걸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드록바의 미친 활약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는 자신들의 오래된 카메룬 징크스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허망한 패배에 드록바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작은 희망은 남아있었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코트디부아르가 수단에게 승리하고 카메룬이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킹우의 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카메룬의 승리를 예상했기에 아주 희박한 확률이었지만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동시간대에 펼쳐진 이 두 경기는 처음엔 예상대로 코트디부아르가 수단에게 앞서 나가지만 카메룬도 역시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10분 전 이집트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드라마가 쓰여지나 싶었지만 경기 막판 카메룬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지며 그대로 카메룬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를 끝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이제 자신들의 여정이 끝나감을 직감하며 그저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기억 후 기적은 그들을 찾아냈죠. 카메룬이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코트디부아르는 기적처럼 역사상 첫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희에 울먹거릴 때 기쁨도 잠시 드록바는 흥분을 감추고 지금이 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Ivoirien, Ivoirienne. 대본도 없었던 드록바의 진심은 Vous avez vu, on vous a prouvé aujourd'hui que toute la Côte d'Ivoire peut cohabiter, peut jouer ensemble pour un même objectif.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Vous nous avez promis que cette fête allait rassembler le peuple. Aujourd'hui, on vous demande, s'il vous plaît, on se met à genoux. Le seul pays de l'Afrique qui a toutes ces richesses ne peut pas sombrer dans la guerre comme ça. S'il vous plaît, déposez toutes les armes. Faites les élections, organisez les élections et tout ira du mieux. Pardon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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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만 해도 드록바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드록바의 연설이 담긴 영상은 TV와 뉴스를 통해 나라 전체에 끝없이 방송되었고 On veut s'amuser. Arrêtez vos fusils là. On veut s'amuser. Arrêtez vos fusils là. 드록바의 호소에 감명받은 정부군과 반군은 각자의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코트디부아르엔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죠. 전쟁을 끝내는 데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드록바가 만든 하나의 날갯짓은 평화협상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결국 이듬해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며 코트디부아르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2007년 결국 무리뉴는 첼시를 떠나게 되었고 같은 곳을 바라봤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드록바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트로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죠. Le football, c'est une passion. C'est une passion et moi, j'ai cette passion-là depuis tout petit. Moi, je n'ai réussi que par le travail et puis par continuer à rêver et de se donner les moyens de réussir. 그리고 자신이 힘든 시기에 램파드로부터 받은 메시지. 일부러 휴대폰도 바꾸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드록바의 마음에 남아있던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이제 딱 한 걸음만 남아있었습니다. 구단주 로만의 고향이기도 한 모스크바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Two English rivals on the biggest European stage. 역사상 처음으로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며 자신들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쓸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드록바는 경기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승전 직전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드록바를 매우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For me, there was no way, not for losing that game, but for letting my people down. You know, because I think we had chances to win it. Terry's big moment, but no! 승부차기에 돌입한 첼시는 드록바의 부재로 인해 차고 싶지 않았던 아넬카가 마지막 키커로 나서면서 Forward, Anelka, and he's not happy now because it's red in Russia. This English night in Europe is Manchester United's night. 첼시의 오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우고 싶은 악몽의 순간이었지만 드록바는 울고 있는 로만의 아들에게 꼭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가져다 주겠다며 또 다른 약속을 했죠. 하지만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스콜라리 감독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드록바를 내보내려 했고 오히려 경질당한 스콜라리 대신 히딩크가 소방수로 투입되었죠. 히딩크의 지도력으로 상승세를 탄 첼시는 16강 유벤투스전부터 8강 리버풀전까지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득점하는 드록바의 활약에 힘입어 다시 한번 첼시는 챔스의 문을 두드렸고 4강 상대로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1차전 원정에서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첼시는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이 2차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경기로 남게 되죠. 선수들이 아닌 노르웨이 출신의 한 심판에 의해서 말이죠. 벼락 같은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첼시는 쉴 틈 없이 바르셀로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심에 의한 판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경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에게도 이상한 퇴장이 나오며 더욱 혼란스러워진 경기가 막바지로 치닫을 무렵 이니에스타의 극적인 골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마지막 코너킥 찬스에서 명백한 핸드볼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원정골로 바르셀로나가 첼시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드록바는 경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이번에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죠. Hey, it's a disgrace! It's a disgrace! It's a fucking disgrace! DJ has apologized for his overreaction on television openly. Is, I think, a big step forward to that. 바르셀로나전의 패배 이후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드록바는 날아오르기 시작했죠. 오로지 득점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드록바는 그해 37골을 득점하며 결국 득점왕을 차지 리그의 최강자로 군림하며 이제 정말 남은 건 챔피언스 리그밖에 없었지만 챔피언의 길에서 그가 맞이해야 했던 적은 자신의 오래된 스승이자 친구였던 무리뉴였죠. 결국 그해 첼시는 인터밀란의 우승 제물로 바쳐지고 말았고 그 다음 시즌은 박지성의 일격을 맞고 이번에도 드록바는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챔스 무대에서 씁쓸하게 퇴장해야만 했죠. 그렇게 자신이 첼시에 도착한 이래 무려 4번의 준결승과 1번의 결승에 진출했지만 로만의 제국 아래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챔스 우승에 실패한 감독들은 모조리 잘려나가며 첼시의 감독 자리는 독이 든 성배라는 오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가 앉게 됐죠. 보야스는 첼시에 도착하자마자 젊은 감독의 패기로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마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듯 기존의 노장 선수들을 과감히 경기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선수와 감독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선수들의 반감을 사며 독이 되었고 팀 분위기는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장 중 하나였던 드록바 역시 보야스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드록바가 클럽을 떠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첼시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리그는 물론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악의 졸전을 거듭하며 첼시 그리고 드록바의 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I was really down. I was like, again, you know, it's gonna be the same old song. 이후 보야스는 경질되고 대신 수석 코치였던 디마테오가 감독 대행으로 앉게 되죠. 감독으로선 검증되지 않았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첼시에서 6년을 뛰었던 선수인 그는 선수들의 심정을 곧바로 헤아렸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주춤거렸던 첼시의 방향이 정해지자 버려질 뻔했던 노장들은 팀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with John we always talk to the players, not because we are the best, but because maybe the best way to share the passion. Maybe it was also a way for me to get rid of the pressure. 그렇게 시작된 나폴리와의 2차전. 늙은 개들이 마지막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Lampard backs it in, and it is 3-1 to the home side here. A great finish. Is it a great finish to the evening for Chelsea? 3대1이란 스코어를 뒤집으며 기적의 역전을 해낸 첼시는 8강에서 벤피카마저 잡아버리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첼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6년 전 자신들을 탈락시켰던 바르셀로나였죠. Play against us. I mean, the results in the past have shown that, and
because we have, the way we play is mayb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for them to play against. So. And then the ball over the top finds Chelsea in trouble here against the bar. It's very difficult. Mentally, it's very difficult. Every time I got the ball, I turn. I'm surrounded by 2 or 3, even 4 defenders, and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 ball. You do need, on your way, as we've seen in the past, you do need a little bit of luck on your side. Here comes Ramirez searching forward. A really good first touch. Droppers at the far post. I missed really the kick, so it was a lucky goal. It's reached Drogba. Chelsea lead. The football, if count for the average for the possession of the ball, okay, we are going to win all the games. This game, it meant is put the ball into the goal. And against the post and over. They have a good result, but at least we have the challenge to play 90 minutes, 92, 93. And in that time we're going to play as best as possible and create many chances. Danger here for Chelsea. It's Busquets who turns it in. Well, there is always controversy when these clubs meet. Messi gets to his left and he slips it through beautifully. Chelsea's hopes are crumbling here. You know what to expect when you play the new camp.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and we still have to believe that we might be able to score a goal. It's a lovely ball as well. A chance here. Is it goal to give Chelsea hope again? Messi and Fabregas involved everywhere. And that was a rash challenge, and the referee has pointed to the spot. I didn't touch him. Even after he told me no, but I was worried. And Messi has missed it. I was praying, and then when Nando got the ball and started to go on against one with Valdez. This could be the most dramatic story of the season. It's Torres to give Chelsea a place in the Champions League final. The headline has been written. Unbelievable! Unbelievable! 또 다른 4강전,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에 의해 침몰되었고, 이것은 첼시와 뮌헨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다는 것과, 이것은 또한 첼시가 알리안츠 아레나, 즉 뮌헨의 홈구장에서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드록바에게 Before the game started, I took this game as maybe my last Champions League game. 이 경기는 어쩌면 첼시에서의 마지막 경기이자 챔스 트로피를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했죠. 뮌헨을 상징하는 빨간 물결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적진의 한가운데서 So as I come out, we see red everywhere, and I see blue. Chelsea fans.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첼시가 불리할 것이란 예상대로 로베리를 앞세운 독일 전차는 쉴 틈 없이 첼시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이 되도록 단 하나의 코너킥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첼시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었죠. 디마테오의 첫 번째 플랜은 일단 방어였지만 점유율과 슈팅 수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졌고, 결국 첼시의 수비에 한계가 찾아왔죠. 그렇게 패배를 직감하던 순간, 경기 종료 몇 분 전 마지막으로 얻어낸 그 경기를 통틀어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첼시의 코너킥을 드록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치른 11번의 결승전에서 9번째 골을 기록한 드록바로 인해 그토록 압도적이었던 뮌헨의 공세는 물거품이 되었고,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첼시는 이 기세를 살려 우위를 점하고 싶었지만 그건 뮌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다시 무모한 태클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버린 드록바. 하지만 체을 그리고 로빈, 전 첼시 동료 맞대결의 승리자는 바로 체을이었죠.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었고 2008년 모스크바 때와 똑같이 단 한 번의 승부차기로 유럽의 왕좌가 한가름 나게 되었죠. I can be a Champions League winner. This is my chance. This is my chance, and it's happening. He's done it! The greatest night in the history of Chelsea Football Club. European champions. They've beaten Bayern in their own backyard. They've found the Holy Grail after a venture fraught with danger. And Drogba may never play for Chelsea again. He will never be forgotten. He's immortal in this football club. Gary Neville. 결승전이 끝나고 드록바는 라커룸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남기는 말을 적었습니다.